어제 당 재해대책위원회와 함께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만 9분이 실종되었습니다. 어제 2분은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끝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구조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당은 어제 태풍 피해 주민들을 만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 활동과 안전대책 보완 등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귀계할 따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낯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폐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여야는 이미 오석준 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원석 후보자는 민주당 정권이 제시한 7대 인사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며 다주택자도 아니고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골프 회원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억지와 꼬투리만 잡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 역시 황당합니다. 후보자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관심법을 쓰며 사사건건 반대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민생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은 극렬 지지층에게는 환호받을지 모르나 앞서 언급했듯이 파멸로 이르는 길뿐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당국의 정당한 조사 절차를 거부하며 결국 소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명분을 쌓기 위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까지 열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불출석 권유를 의결까지 했습니다. 헌정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정당한 소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 실무자는 전쟁을 운운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전쟁입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에 대한 물타기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알면서도 정치 선전용 고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막무가내식 떼쓰기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를 운운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등 이미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었고, 이로 인해서 중범죄 수사 대상자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말대로 떳떳하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을 버리고 당대표라는 방탄조끼를 벗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선 태풍 흰남도가 세력이 약화되면서 한반도를 빠져나겠습니다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001년 4월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아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가정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과 결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결식 우려가 커져 21년 2차 추경 심의 당시 저희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결식 아동 급식비 3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해 간철시킨 바 있습니다만 결산 결과 300억 원 중 집행률은 60%에 그쳤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반영한 예산이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모녀 사건 이후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법률안이 성안이 되어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더욱더 취약계층이 좀 더 많은 정부로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레임보다는 한숨이 앞서는 때입니다. 사중고의 민생은 물론 국내 산업의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기업과 민생의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마련한 국가첨단산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상정해 심도 있고 조속한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당 주도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에 따른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전략 및 대책 마련을 준비토록 결의하였습니다. 어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상하원 백악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 여당은 미국 의회 등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하는데 한미 동맹에 기초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염려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의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어제 6일 일시적 2주택자 특례와 고령자 납부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금년도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한 5만 명, 또 상속주택 1만 명 등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도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본 공제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공제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앞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안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 공동명의 약 12만 명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례 관련돼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선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고집을 접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 비과세 관련된 금액을 13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숫자까지 제시를 하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 힘겨루기를 접어주시고 여당과 종부세 개정안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예상되는 혼란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상륙으로 특히 제주와 영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항, 울산 등지에서는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태풍 상륙 전부터 중대본을 최상급 대응 태세로 격상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선조치 후보의 원칙 하에 각 자치단체마다 대대적인 시설 점검과 개보수를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마는 태풍의 힘 앞에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당하시고 고통에 신음하고 계십니다.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주택, 어선 등 사유시설 피해가 11,934건, 논밭 침수,
도곡동 농작물 피해가 3,815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 농업인,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막심하고 조사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회복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한 지원책과 예방책들을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역시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예산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특히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 포항, 울산, 경주 등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재난 앞에 여야의 정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풍 대비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지난 5일 고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태풍 대비에 마음과 몸을 모으고 있는 그날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킬 마치 최후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검찰청 앞이 아닙니다. 재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법안과 현안,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국회로 돌아와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국민의힘 법사위원 박형수 의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 이유를 지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검찰총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원석 총장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가 풀리면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 이유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석준 후보자도 아무런 지금 장애 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